용도 지역 지정권자 누구, 지구 지정권자 누구 이렇게 따로따로 하는 방식은 좋은 방식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지금부터는 칠판을 좀 보시고 기본 틀을 좀 알고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용도 지구 분류 관계입니다. 그래서 국토계획 법률상에 용도 지구가 기본 분류가 10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니까 경관지구라는 용도 지구가 있네요. 두 번째는 미관지구라는 용도 지구가 있고, 세 번째는 보니까 고도지구라는 용도 지구가 있네요. 고도지구. 네 번째는 보니까 방화지구라는 용도 지구가 있고, 다섯 번째는 방제지구라 그러죠. 여섯 번째는 보존지구라는 용도 지구가 있고요. 일곱 번째는 시설보호지구라는 용도 지구.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취락지구라는 용도 지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 개발지능지구라고 합니다. 개발지능지구라는 게 있고, 그 다음 마지막 열 번째는 특정용도 제한지구다라고 되어 있네요. 특정용도 제한지구다 이렇게. 이런 형태에서 이제 법률상에 허용되는 기본 용도 지구가 10가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다음 페이지 교재는 96페이지에 해당되죠. 다음 페이지 가니까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즉 대통령령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대통령령상에서 각각의 10가지 용도지구 중에 7가지 용도지구는 세분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세분되는 걸 지금부터 이제 말씀드릴게요. 보니까 경관지구는 3가지네요. 자연경관, 수변경관, 시가지경관 그렇게 돼 있죠. 시가지경관. 미관지구도 3가지로 돼 있죠. 중심지미관이라고 돼 있죠. 중심지미관, 역사문화미관, 그 다음에 일반미관지구 그렇게 구별되어 있고, 고도지구는 2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최고고도지구와 최저고도지구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방화방제지구는요 세분 자체가 없습니다. 방화방제지구는 세분 자체가 있는데질 않고, 보존지구입니다. 보존지구 세분되는데, 보존지구 문화자원보존지구라고 되어 있죠. 문화자원보존지구. 그 다음에 중요시설물 보존지구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생태계 보존지구 그렇게 되어 있네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보존지구는 3가지, 시설보호지구는 또 4가지죠. 학교시설, 그 다음에 공용시설, 항만시설, 그 다음에 공항시설 이렇게 해서 4가지로 분류가 되고, 취락지구는 2가지죠. 자연취락과 집단취락 그렇게 되어 있네요. 자연취락과 집단취락 이렇게 되어 있고, 개발지능지구는 6가지로 되어 있죠. 주거개발, 산업개발, 유통개발, 관광휴양개발에 복합개발지능지구가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특정개발지능지구에서 6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고, 그 다음 마지막에는 특정용도 제한지구는요 분류 관계가 없습니다. 시행령상에 세분이 안 되고 있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10가지 용도지구 중에서 국토계획법 시행령상에 세분이 되는 것은 7가지는 세분이 되죠. 그래서 세분 안 되는 것 3가지를 먼저 명칭을 기억을 먼저 합시다. 세분 안 되는 것 3가지 뭐 있나요? 방방특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방화, 방제, 특정용도 제한지구에서 방방특 그렇게 일단 칭하게 되네요. 나머지는 세분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도시계획 조례로 내려가시게 되면은요, 도시계획 조례로 가시게 되면은 이미 세분이 되어 있는 경관지구가 추가적 세분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미관지구도 필요하다면 세분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세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특정용도 제한지구 있지요. 특정용도 제한지구는 시행령에는 세분이 없어요. 시행령에는 세분이 없다면 조례에서 필요하다면 세분이 된다 그렇게 되는 거죠. 제가 좀 동그라미 친 것은요, 그 내용은 아실 필요 없어요. 분류가 됐다라는 형태로 좀 쓴 겁니다. 제가 이렇게.
그래서 조례상에서 세분이 허용되는 건 어디 있어요? 경미특 그렇게 말하는 거죠. 경미특 이렇게 기억을 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꼭 주의해서 알아야 될 것은 바로 이 마지막에 있는 겁니다. 특정 용도 제한지구의 경우는요. 국토개혁법 시행 내용에서는 세분이 허용이 안 됐네요. 그렇지만은 필요하다면 도시계획 조례상에서 세분이 가능하다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경관, 미관에 이미 세분되어 있고 추가적 세분이 허용되는 거니까 그럼 별로 그 중요성이 좀 떨어지는 거고 마지막에는 특정 용도 제한지구의 경우에 시행 내용에 세분은 허용 안 되지만 조례상에서 세분이 인정된다라는 것 바로 이제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분류관계에서는 이것을 좀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자 여러분들 거기 교재 95페이지부터 몇 가지 체크 좀 합시다. 자 우리가 이제 지정의 목적을 확인하는 겁니다. 지정의 목적은 단어와 똑같은 것들 여러분이 읽어보면 알 수 있는 것들은 제가 무시를 하고 여러분이 이제 구별해야 될 내용들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다는 얘기죠. 거기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용도지구에서 경관보호의 경관지구는 아실 것 같고 미관유지 미관지구라고 합니다. 자 그럼 경관과 미관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고 하는데 좀 애매합니다. 애매한데 우리가 경관은요 주로 자연적인 부분을 포함한 상태 자연적인 모습을 포함하는 것을 경관이라고 칭하고요. 미관이란 것은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인위적으로 형성을 시키는 것은 미관이라고 합니다. 미관, 경관을 그런 약간의 분류 기준을 그렇게 설정하시는 거 좋아요. 자연적인 모습에서 나타나는 게 경관이고 그 다음에 무언가 인공을 가해서 만들어지는 부분이 있다면 그 미관이다라고 칭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고도지구는 높낮이를 제한하는 거죠. 최고한도, 최저한도를 정하는 것을 고도지구. 그 다음에 방화지구와 방제지구 여러분이 조금 구별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거기 방제지구를 보면은 풍수의 산사태, 집안의 붕괴, 재해 예방이죠. 그래서 방제라고 쓴다고 재해 예방이라서. 그런데 우리가 화재라는 것도 넓은 범위로 보게 되면 재해의 일종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법에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방화지구와 방제지구를 구별을 해놨죠. 구별을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방제, 그 재해의 범위 안에는 화재가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방제지구를 읽을 때는 거기에 화재가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를 찾아서 읽으시라는 얘기예요, 찾아서. 그래야지만 그게 해결될 수가 있으니까 그것만 주의하세요, 방화, 방제는. 그 다음에 보존지구, 문화재 중요한 시설물, 중요시설물, 생태적, 문화적 생태적 보존 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 보존 이렇게 돼 있고 시설 보존은 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맙시다. 학교 시설, 공용 시설, 항만 시설, 공항 시설 각각의 시설을 보호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취락지구는 두 가지예요. 자연 취락과 집단 취락이 있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전적 안에 형성되는 것을 자연 취락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 있는 자연 취락, 집단 취락, 자연 취락과 집단 취락의 모습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는 바대로 일반 보전적이 있죠. 일반 보전적이 어디예요? 녹지지역이라든지 관리지역이라든지 농림지역이라든지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 그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 그 요약 자료 10페이지인가요? 거기에서 그 용도적 특성이란 게 있었어요. 지난번 나간 자료 중에 그 용도적 특성을 자꾸 여러분들이 인식을 해 두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하는데 기준을 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용도적 특성을 보니까 녹지적도 녹지 자체는 보전이라고 넓은 의미의 도시적인 개발지역으로 되어 있지만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런 형태로 되어 있네요. 이런 것들 보고 이제 일반적으로 칭할 때는 나 보전지역이구나 그런 이제 인상을 가지고 보시라는 겁니다. 이런 보전지역 안에서 자 길이 있고요. 여기도 이제 예전부터 오래전에 살던 사람들이 집을 슬슬 이렇게 이제 짓고 사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바로 이런데 이렇게 자연적으로 형성된 취락이 있다면 바로 이런 데를 자연 취락지구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런 걸 자연 취락지구라고 그러고 그럼 이에 반해서 집단 취락지구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집단 취락지구 이제 개발 제한구역이라고 합시다. 대표적으로 도시 자연 공원구역도 가능하지만 여기 개발 제한구역 가지고 얘기를 할게요. 그린벨트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 있죠. 바로 그 부분입니다.
자, 그린벨트 안에 점점이 흩어져 사시는 분들이 있다고요. 이렇게 점점이 흩어져 사시는 분들이 있죠. 그린벨트 안에 넓은 영역을 지금 표시한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 사시는 분들이 지금 농사 짓는 분도 계실 것이고, 우리가 이제 흔히 주변에서 가장 많이 보는 게 무슨 토종 닭파입니다 뭐 이런 것 있잖아요. 또는 무슨 카페 형식으로 해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사이사이 있겠죠. 그러다 보면은 예를 들어 토종 닭파 하는 분이라고 합시다. 처음에는 영업을 시작할 때에는 지방 마당에서만 했어요. 근데 이제 유명세를 타게 되네요. 점차 넓어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마당에서만 하던 영업을 이제 산으로 펼쳐 나가겠죠? 근데 물론 이제 영업은 장소 안에서만 해야 되는데 밖으로 나가게 되는데 그걸 공무원이 매번 가서 감독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은 보이지 않게 그 사시는 곳 주변으로 많은 훼손이 이루어지는 게 현실입니다. 바로 이제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것을 정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집단 취락지구를 지정을 떡 해줘요. 집단 취락지구를. 그리고 이 그린벨트 안에서는요, 신축 행위가 엄격히 금지가 됩니다. 그리고 또 이 기존에 살던 사람도 신축하기 위해서는요, 추가적으로 신축을 하기 위해서는 5년 이상 반드시 살아야 된다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제한이 있다고요, 실질적으로. 바로 그렇게 됐었을 때 이 영역은 원칙적으로 신축이 금지된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 대신에 여기서 짓고 살던 건물 부시고 이곳으로 들어오면은 여기서 짓는 것보다 더 크게 짓도록 해주겠다는 거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부시고 들어오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가 일정 호수가 넘어서게 되면은 이제 일정 호수가 넘는 거죠. 일정 호수가 넘게 되면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그린벨트를 해제를 해주겠다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린벨트 해제의 전제 조건에 집단 취락지구 지정한다라고 보셔도 관계없습니다.